자, 이제 11월 달부터 들으신 분들은 세 번째 들으시니까 조금 나은가요? 조금 나은가요? 조금 나은 것 같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까? 가끔 가다가는 그 인간관계상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주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아무리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좀 된다 아까 제가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그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게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 피그말리온 효과 들어보셨어요? 또는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고도 하죠. 위약 효과. 피그말리온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이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 조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신께 간절히 기도를 했죠. 여기에 영혼을 불어넣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로 영혼을 불어넣어 줬죠. 그게 이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아까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죠.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미래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승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심리적인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약 효과도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 밀가루 덩어리를 약이라고 하면서 이제 설사약이라고 하면서 먹이면은 설사가 멎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게 한 3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거짓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것이다 라고 자기 최면을 걸으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부터 합격할 거다 주문만 내면은 안 되겠지만 주문 외우면서 함께 공부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공부하는 거 하고요. 그렇지 않고 하는 거 하고요. 같은 시간을 앉아 있어도 하는 공부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앞이 보입니다.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1시간 동안 뭐 하고 요 시간 동안 뭐 하고 최소한 시간이 부족하면 요 시간 동안만이라도 뭐를 하고 이렇게 한정된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출문제집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출문제집을 봤는데 세법은 그야말로 생전 처음 봤습니다. 세법이라는 거는 그때 2년 전에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세법을 문제를 딱 보니까 저에게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10월 중순까지는 늘 수업이 있어요. 10월 중순까지는 수업이 있고 많으면 한 20일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일주일입니다. 그럼 그 일주일간 2차 과목 5과목을 해야 돼요. 다 못하죠. 선별을 해야 되겠죠. 세법, 공시법, 등기법 있잖아요. 그 지적법 몇 과목을 선별을 하는 거죠. 중개사법하고 공법은 워낙 범위가 방대하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법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세법 누가 뭐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들도 안 계시고 제가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본 겁니다. 기출문제집을 봤더니 지방세법, 국세법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재산세에서 많이 나오고 또 어디서 많이 나오더라? 취등세, 등록세에서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양도세하고 크게 세 파트예요. 그렇게 보니까 크게 세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집중적으로 보는데 그 기출문제집에 해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설이 되어 있는 게 어떤 때는 충분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해설이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왜 그
시험 임박하면 1일 특강 자료 있죠. 1일 특강 자료들이 과목별로 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중요한 것들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 잘하신다 이런 거 안 따지죠. 왜냐하면은 다 전문가거든요. 다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1일 특강 자료에는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부족한 거, 기출문제집의 해설에 부족한 거를 그걸로 본 겁니다. 그랬더니 나왔던 게 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1박 2일 만에, 그렇게 한 1박 2일 만에 대신 집중한 거죠. 1박 2일 동안 물론 딴 건 묻지 마시고요. 딴 거목 묻지 마시고 그 세 번만 16문제 중에 9문제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적법 12문제 중에 9문제. 그러면 몇 문제죠? 18문제죠. 그러면 나머지 등기법 남았죠. 등기법 12문제 중에 3문제. 그래서 21문제 맞췄어요. 21문제. 그러니까 그래도 50은 넘었죠. 반 틈은 넘었습니다. 반 틈은. 그러니까 그거 보는데 등기법은 사실 솔직히 공부를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본 거는 그 세법하고 그 지적법 요 두 가지만 그렇게 이틀간 1박 2일 동안 기출문제집으로 본 거예요. 근데 등기법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12문제 중에 3문제밖에 못 맞추는 거죠. 안 한 건 할 수 없는 거야, 안 한 거는. 근데 제 경험상 등기법은 어려워요. 등기법은 어렵습니다. 공법 짧은 시간 내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단 며칠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2차 과목은 짧은 시간에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FM적인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코치를 해드렸던 거예요. 1월 달에. 6일을 복습을 하면은 공법은 그날 복습을 하시라고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6일을 공부하면은 하루 공법을 2차 과목 복습하고 5일 중에서 민법을 3일 공부하고 개론을 이틀 복습하시라고요. 다른 2차 과목은 수업만 열심히 들으라고. 11월달에 예. 왜 안 되죠? 그냥 그 수업을 열심히 하려고 매일매일 밀리니까 매일매일 그냥 2차를 배우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날 것만 열심히 해도 보다는 아니 2차 과목은 수업만 들으라고요. 복습 따로 하지 마시라고요. 복습을 안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러면 1차도 안 되는데요. 1차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십수년간 그 경험해왔던 그 노하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장수하신 분 있어요? 저보다 장수하신 분 없죠? 지금 저는 계속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렇게. 지금 1차가 앞으로 6월까지 안 돼 있으면 2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차를 우선해야 돼, 1차를. 2차 하지 마십시오. 2차는 공법만 복습하는 겁니다. 다른 2차 과목은 수업만 열심히 들어야 돼요. 다른 2차 과목은 짧은 시간 내에 된다니까요. 등기법, 이 공법만 돼 있다면. 등기법이 조금 애매하지만 대신 등기법은 다른 거하고 같이 시험 보잖아요. 이 지적법과 세법과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공법만 좀 그날 복습해 두시고 다른 2차 과목은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라고. 부디. 이게 1차와 2차를 함께 합격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1차만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 되면은 2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차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6월 가서 이 민법하고 결혼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튼튼해야 돼요, 1차가. 지금 2차 하는 게 아무 소용없게 된다고요. 지금 아무리 2차 해봤자 뭔 소용이에요. 1차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2차를 할 수 없는데 2차는 공법만 들으십시오. 공법만 그날 복습하는 겁니다.
나머지 날은 5일을 민법 3일, 개론 이틀 복습하셔야 돼요. 지금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탄력성 들어갑니다. 자, 이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수량 변화의 크기. 자, 이게 수량이 어떤 수량일까요? 수요량, 공급량, 이 수량이에요. 수량이 크게 변하면은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수량이 작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량이 변할 때 그 요인이 있었어요.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또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도 있죠. 가격이 변하는 것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적게 변할 수도 있고요. 소득이 변하는 것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적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 수량 변화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퍼센트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는 퍼센트 계산이 계산의 50% 정도 가까이 돼요. 50%. 전체 계산에. 퍼센트를 계산 못한다는 것은 계산 문제를 버려야 돼요. 퍼센트 다 계산하실 수 있죠.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죠? 15분의 3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죠. 이러면은 퍼센트 계산은 된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면 돼요? 계산기가 하면 돼. 아시겠어요? 15분의 3 하면 그 다음은 계산기가 하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 125분의 8 158이 아니라 125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125분의 8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에서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8만큼 올라갔죠? 여기에서 3만큼 올라갔잖아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한다고요? 계산기가 한다고. 계산기가 하면 어떻게 나와 이거? 0.2 나온다고요. 그럼 몇 퍼센트? 20%. 요것만 알면 돼 나는. 요 관계만 알면 돼 나는. 요거는 누가 해주니까? 계산기가 해주니까. 요거 누가 해준다고요? 계산기 해준다고. 이거 몇이 나올까요? 0.064 나와요. 희한하게 빠르죠. 125 곱하기 8분의 8 곱하기 8을 한 거예요. 125분의 8이잖아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8을 곱했다고요. 그러면은 분모는 1000이 되고요. 분자는 64가 되거든요. 나누기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곱하기를 해서 분모를 1, 10, 100, 1000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0.064가 나오죠. 0.064가 나오면 이건 몇 퍼센트예요? 예? 6.4%죠. 나는 이것만 알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시죠 다들? 나머지는 누가 해주니까? 계산기가 해주니까. 그러면 15에서 12로 가면은 가격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15분의 마이너스 3 해야 돼요. 마이너스 3.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시죠 다들 요거. 요건 아시죠? 그러면 됐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면 되니까? 계산기가 하면 되니까. 됐나요? 퍼센트 계산 됐다고 봅니다 지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월 달부터 밴드에 그 올린 이유가 바로 이거 퍼센트 계산하고 다 지금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근데 자, 이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인데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요. 가격 탄력성. 자, 왜 이런 걸 공부하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가격이 변할 때 어떤 재화는 수량이 많이 변하는 재화가 있고 어떤 재화는 수량이 적게 변해요. 우리가 먹는 식품 생각해보세요. 식품. 우리가 먹는 식품은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요? 식품, 우리가 먹는 식품은 가격이 변할 때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배 터지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액세서리 같은 거 있죠.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거는 가격 올라가면은 안 쓰면 그만이죠. 그런 거는 수량 변화가 큰 재화예요. 그러니까 수량 변화가 큰 재화냐 작은 재화냐에 따라 정부 정책이 달라져요. 그걸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탄력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재화의 정책이 많은가 하면은 탄력성이 적은 재화의 정책이 많아요. 우리가 먹는 식품 같은 거. 그런 거는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요. 정책 잘못 세우면. 그 몇 년 전에 리비아 사태 있었죠. 이집트, 리비아. 얘네들 중동의 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터졌었잖아요. 그게 발단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식량 문제였습니다. 러시아에 밀 작황이 안 좋아서 밀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그 중동으로 수출되던 밀이 수출이 안 되니까 중동에서는 곡물을 구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양식을 구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을 걸 구하기 힘드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발단이 됐던 겁니다. 그게 그런 거 잘못해버리면은 정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화에 정책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탄력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에서 팔 때는 헐값에 팔고 우리나라에서 팔 때는 비싸게 팔고 그런 말 들어보시죠. 그런 기사를 쓴 기자들은 대부분 경제 지식이 없는 기자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제품만 팔립니까? 우리나라 제품만 팔리는 게 아니에요. 경쟁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럼 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재화 아니면 저 재화도 있고 저거 아니면 다른 것도 있고 숱해요.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말고 저거 쓰면 되고. 굉장히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낮추어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팔려면은.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경쟁 제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안 사면 그만이야. 사면 싫으면 말아라 이런 식이죠. 시장 상황이 다른 거예요. 시장 상황이 다르니까 당연히 가격을 달리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름철에 해변가에 가면은 피서지에 가면은 바가지 요금이 어떤데 그러죠? 아니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아니 사는 사람은 많고 지금 와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고 파는 가게는 거기 딱 원래 있던 그 한정돼 있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싫으면 말하라는데 아니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그는 그 경제 상황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너무 지나치면은 그 다음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리를 씌우면 안 되는 거지. 그 시즌이 돼서 비싼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다 탄력성에 다 달려있다면 탄력성에.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을 올려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건데. 그거 말고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자들이. 피서지에서 그렇게 가격 올리는 게. 그러니까 외국과 우리나라의 이 가격이 달라지는 것도 다 탄력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어쨌든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은 수요량이 가격 변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무슨 탄력성도 있고요. 소득 탄력성도 있어요. 요거는 뭐가 변할 때 수량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소득이 변할 때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요. 자, 이게 변점해도 이게 퍼센트예요. 퍼센트다. 여기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무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게 왜 교차 탄력성이라고 했죠? 지난 순환에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이죠.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어떻다고요? 서로 다르다고요. 자, 여기서는 사과 가격 변화율분의 사과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 변하는 재화가 같은 재화예요. 사과 가격 변화율분의 사과 수요량 변화율 하면은 사과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요. 귤 가격 변화율분의 귤 수요량 변화율 하면은 귤이라는 재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려는 거예요? 귤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과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하는 거 살펴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요. 가격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앞에서 수요 결정 요인에서 가격, 아까 소득, 또 뭐가 있었어요? 관련제 가격 했죠. 그 순서예요, 그 순서. 가격, 소득, 관련제 가격, 그 순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가 아까 수요량이 가격하고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반대라 그랬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내려가고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 부호가 어때요? 분모 분자 부호가 반대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항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아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무슨 재화라 그랬죠? 방향이 같은 거 정상재라 그랬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죠. 정상재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해요. 그게 보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플러스고 이 경우에도 플러스죠. 방향이 같다라는 거는 분모 분자 부호가 같다는 뜻이에요. 분모 분자 부호가 같으면 전체 부호는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0보다 크면 이게 무슨 재화란 얘기예요? 정상재 우등재란 얘기예요. 근데 열등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올라갈 때, 그렇죠?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해요. 열등재는.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죠. 이게 0보다 작다는 거는 뭐란 얘기예요? 열등재란 얘기예요. 열등재.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을 씌우면 안 된다고요. 그죠? 여기는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도 원래 음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원래 양수였었는지 음수였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씌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정상재, 열등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대체재 가격 했잖아요. 가격.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대상재와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죠. 대체재는 이게 플러스면은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면은 이게 마이너스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대체재는. 그러면 여기가 0보다 어떻게 돼요?
크다 말이에요. 대체제는. 그러니까 이러면은 대체제고요. 0보다 작으면 이게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뭐란 얘기예요? 보완제란 말이에요. 보완제.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값을 안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됐나요? 거기에다가 얘는 이제 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수요 가격 탄력성은 더 자세히. 됐어요?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은 자, 지금 이게 2로 돼 있죠. 1보다 크죠.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이라는 숫자는 분모 분자 숫자 크기가 같을 때잖아요. 이게 2란 얘기는 1보다 크잖아요, 지금. 이거는 탄력성이 더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이거는 수량 변화가 크다, 작다? 수량 변화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수량 변화가. 1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크다? 요만큼. 2배. 2배만큼 크다, 수량 변화가. 이거는 탄력성은 그 배수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5% 변하면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한다는 얘기요? 10%. 2배만큼 변한다는 얘기요. 가격이 3% 변한다면 수요량은 6%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거는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탄력성이 2란 얘기는 수량이 2배 변한다는 얘기고, 탄력성이 1.6이란 얘기는 수량이 1.6배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숫자를 보고 이제 대답을 해보세요. 1.6이라는 숫자를 보고 가격이 3% 상승하면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할까요? 가격이 3% 상승하면 수량은 이게 배수만큼 변한다 그랬잖아요. 몇 프로? 1.6배니까 4.8%일 거 아니에요. 맞나요? 1.6배 변하니까. 요것에 1.6배, 이 수량이 1.6배 변하는데, 수량이. 그러면 4.8% 위로 아래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얘는 항상 여기 두드리면 참 저쪽에 울린다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녹음하는 데도 들어가요. 그 정도로 세게. 그 정도로. 마이크가 이쪽에 붙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쪽에 붙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괜히 죄송하네. 이게 지금 이 속에 원래 양수였어요, 음수였어요? 원래 음수였는데 그냥 나타내기만 양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항상.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달라, 여기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4잖아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4잖아요. 이럴 때 소득이 10%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할까요? 소득이 10%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4% 위로 아래로. 위로. 이때는 양수기 때문에, 정상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해야 돼요. 양수기 때문에 정상제란 말이에요. 이때는 양수면 같은 방향, 음수면 반대 방향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여기가 화살표가 반대로 와야 돼. 반대로. 우리 시험 볼까요? 우리 시험 작년 문제 볼까요? 작년 문제. 자, 685쪽을 보세요. 685쪽에 가시면 9번 있죠? 685쪽에 9번.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됐대요.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래요. 가격 탄력성이 2란 얘기는, 탄력성이 2란 얘기는 몇 배 변한다는 얘기요? 2배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격이 4% 인상됐죠. 그럼 오피스텔 수량은 얼마나 변할까요? 8% 일단 계산돼야 되겠죠. 2배가 나왔고 4%가 나왔으니까 8%가 위로일까요? 아래로일까요? 8% 아래라고요. 아래. 감소. 왜냐하면 가격이 4% 올랐으니까 수요량은 8% 아래라고요. 그죠? 항상 가격 탄력성에서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이게요, 딴 때 시험이 아니고 작년 시험이라고요. 이게 무슨 어렵냐고, 이게. 이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미쳐서요. 순간적으로 미쳐서, 마가 씌는 거죠, 마가. 아시겠죠?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결코. 순간적으로 이거 자칫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그거를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아, 이게 수요 가격 탄력성에서는 항상 반대다. 이렇게.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에서는 양수면 같은 방향 반대, 음수면 반대 방향.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딱 나오면 그렇게 해야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나오면 당황하는 거죠. 됐나요? 자, 됐죠? 됐죠? 자, 이제 됐고.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제 더 공부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가격 탄력성이 1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요. 1일 때를 단위 탄력적 그래요. 1인 거는 단위예요. 1인. 1이 하나잖아. 하나. 단위. 이 호단자잖아요. 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1보다 크니까 많이 변한다. 수량 변화가 크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탄력도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량 변화가 크다. 이거예요.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1보다 작으면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1보다 작다가 아예 이 값이 제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탄력성이 제로다. 이 소리는 수량 변화의 크기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제로라는 얘기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크다가 이 탄력도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완전 탄력적 이렇게 돼요. 됐나요? 무한대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수량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수량이 크게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 항상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수량 변화의 크기로 보는 거예요. 탄력성이 제로다 그러면 수량 변화가 전혀 없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탄력성이 제로다 수량 변화가 없다. 지금 저 탄력성 뭐라고 써놨어요? 저게 수량 변화의 크기 써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살펴보는 개념이다 말이에요. 탄력성이 제로다 이 소리는 수량 변화의 크기가 제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저 써붙여놓은 제일 그 키포인트 저게. 자,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고요.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탄력성과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 있어요. 요 두 가지는, 요거는 하나는 경기 변동론에 있고요. 요거는 정책론에 있어요. 네, 나머지만 하면 돼요. 먼저 탄력성과 그래프예요. 주제별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탄력성과 관련해서 93쪽이죠. 93쪽, 92쪽에 이제 있는데 92쪽보다 이제 93쪽에 수요의 탄력성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맨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표에
구분을 해놓고 있죠.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수요 곡선의 모양해서 수직선, 가파른 경사, 직각상 곡선, 완만한 경사, 수평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탄력선과 그래프. 자, 여기 이제 자,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자, 이 가격이 100원이에요. A라는 수요곡선, B라는 수요곡선이에요.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10개였고 여기가 20개였어요. 자, 여기는 13개라고 할게요. 자, A라는 수요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하죠. B라는 수요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죠. 가격이 100원에서 50원 하락한 거는 A나 B나 같아요. 똑같은 점에서 출발했으니까. 둘 다 똑같이 10개에서 출발했는데 A는 수요량이 3개 늘었고요. B는 수요량이 몇 개 늘었어요? 10개 늘었죠. 누가 더 많이 늘었어요? B가 더 많이 늘었죠. 가격은 똑같이 하락했는데 수량은 누가 더 많이 변했어요? B가 더 많이 변했죠. 탄력성이 누가 더 크겠어요? B가 더 크겠죠. 탄력성은 뭐의 크기를 보는 거라고요? 수량 변화의 크기를 보는 거라고요. 탄력성은. 머릿속에 저게 박혀 있어야 된다고요. 탄력성은 뭐 변화 크기를 본다고요? 수량 변화의 크기. 이 좌우로 얼마나 변하는지 보는 게 탄력성이라고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보는 거라고요. 근데 A는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죠? B는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그죠? A보다 크죠? 더 완만하면은요. 똑같은 점에서 출발해도 C는 수량 변화가 더 크죠? 더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더 클 거 아니에요? 크다가 수평이 돼버리면은 만날 수 없죠? 무한대가 된다고, 무한대. 만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뭐란 얘기예요, 이게? 완전 탄력적이라는, 완전 탄력적. 그리고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어떻게 해요? 수량 변화 크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수직이 되어버리면은 수량 변화가 없죠. 이게 수량이 지금 이쪽에 나타냈기 때문에 수직이면 수량 변화가 없습니다. 수량을 지금 가로축에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수량 변화는 좌우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직이면은 좌우로 변하는 크기가 없어. 0이에요. 0. 그러니까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요. 그래서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이고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하자고요. 더 탄력적, 더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 그 직각쌍곡선인 경우도 있죠. 직각쌍곡선인 경우는 이제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난이도가 좀 더 높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게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탄력성과 그래프에서는 지금 99쪽, 100쪽을 먼저 보세요. 100쪽. 99쪽에 있는 것은 이제 3순환에 하고요. 99쪽에 3순환 적어 놓으십시오. 99쪽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 괄호 1번에는 3순환 하시고요. 100쪽을 먼저 보세요. 그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수요곡선이 이럴 수도 있다 그랬죠. 수평. 수요곡선이 수평일 때 공급곡선은 알아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앞에서 요거 하기 전에 균형에 이동해서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급이 증가, 물량이 늘어나면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죠. 물량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해 보세요. 균형 가격이 하락해요? 균형 가격이 하락해요? 균형 가격에 변함이 없죠? 그대로예요. 그렇잖아요. 또 공급이 감소해 볼까요? 공급이 감소하면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보통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죠. 자, 이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공급이 수평인 경우 볼까요? 공급이 수평인 경우에는 수요 곡선을 알아서 이렇게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이럴 때 공급이 수평일 때는 수요를 일반적인 우하향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수요. 자, 원래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격 안 올라가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죠. 공통점이 뭐예요? 얘하고 얘하고 공통점.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움직인다 한들 뭐에 변화가 없어요? 가격에 변화가 없다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외적인 이런 예외적이에요. 수요가 수직인 경우, 또 공급이 수직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공급 곡선을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이럴 때는 수요 곡선을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럴 때는 수요가 증가하든 수요가 감소하든 뭐가 변함이 없어요?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요. 균형 거래량에. 똑같잖아요, 이게. 균형 거래량이 똑같아요. 이 경우는 공급이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균형 거래량 변함이 없죠. 공통점이 뭐예요? 예,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균형 거래량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이럴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동네에 물건이 10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나올 물건이 없대요. 근데 찾는 사람은 10명, 20명, 30명 계속 늘어나요. 물건은 몇 개밖에 없는데 10개밖에 없는데 사람은 20명, 30명, 40명 자꾸 늘어나요. 결국 체결은 몇 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체결은 1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건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10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 10명만 살 수 있어요. 제일 높은 값을 주고서라도 난 사야 되겠다 하는 10명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공급 물량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게 그때까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10개 갖고 싸우는 거예요. 10개 갖고.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계속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뭐에 변함이 없다? 수직이면 뭐에 변함이 없어요?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고요. 수량의 변화가 없다고요.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은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어요. 제 아무리 다른 게 변해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그리기 위해서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이 주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걸 공부하는 이유가 수평 또는 수직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평일 때는 가격의 변함이 없고요. 균형 가격.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는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99쪽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한다고요. 됐죠? 다시 또 앞으로 가시면은 그 94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 또는 임대료 수입 또는 총수입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두 번째 주제. 요것만 하고 이제 요거는 뭐 별 거 없고요. 요것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지금 잘 기억하세요.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죠. 탄력적일수록 완만하고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고, 어느 하나가 수직이 돼버리면 균형 거래량에 변화가 없고, 어느 하나가 수평이 돼버리면 균형 가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가 40이에요. 여기 60이에요. 여기 한가운데가 몇이에요? 여기 한가운데는요? 여기 30이 되겠죠? 여기 한가운데는 30. 여기 한가운데는? 여기 한가운데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여기 한가운데 이렇게 가면 어디 될까요? 여기?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수요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수요한다, 수요 구성상의 요점에서 30원에 이 사람의 지출액을 볼까요? 지출액. 지출액이 얼마예요? 30원에 15개죠. 맞아요. 그러면 요 A점, B점, C점이라고 할게요. B 지점의 지출액은요? 20원 곱하기 30원. 600원이죠. C 지점의 지출액은요? 10원 곱하기 45개. 맞나요? 자, 여러분이 수요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공급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출한 금액은 저한테는 뭐가 돼요? 판매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450원 냈으면은 제가 450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출액과 판매 수입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지출액과 판매 수입은 같은 개념, 다른 개념? 같은 개념이라고. 아니, 여러분들 낸 사이에 그 중간에 뭐 어디 빠진 거 없잖아요. 냈으면 그만큼 제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출액이 저한테는 판매 수입이라고. 근데 어떤 지점에서 지출하느냐에 따라 지출액이 어때요? 다르죠? 맞나요? 지출액이 달라요. 지금 이 450 어떻게 구했어요? 30 곱하기 15 한 거 아니에요? 600 어떻게 구했어요? 20 곱하기 30 했죠? 이거 이 넓이 구한 거 아닌가요? 세로 곱하기 가로 했잖아요. 넓이 구했죠? 이 판매 수입이라는 거는 사각형 넓이에요. 사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수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각형 넓이가 뭐라고요? 이 사각형 넓이가 지출액이자 판매 수입이라고요. 자, 이제 이 숫자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넓이를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넓겠어요? 좁겠어요? 이게 더 넓어지죠? 이쪽으로 가면은 넓이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더 넓이가 넓어져요. 그 소리는 지출액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제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여기에 이 넓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이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넓어요? 이게 더 넓죠? 맞나요? 지금 아까 이게 450이었고요. 여기가 450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넓이가 늘어나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넓이가 늘어나죠? 그러면은 중간에 어디쯤인가 가장 넓을 때가 있다는 얘기 안 해요? 가장 넓을 때가 있다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이 양쪽 이렇게 갈수록 넓어진다는 얘기는 어디가 가장 넓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라는 얘기. 한가운데가 지출액이 제일 클 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수요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수요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지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격을 올리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가격을 내리는 게 지출액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의 지출액이 늘어난다고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이 지점에 지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지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어떻게 해요? 올리는 게 지출액을 늘린다고요. 그 지출액을 늘린다는 얘기가 판매 수입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요구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요? 어떤 사람이 요구간에 있을 때는 가격을 내리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요구간에 있을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게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탄력성하고 관계 있어요. 여기에서 이 경제학에서는 자, 이거는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의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해요. 이게 분모, 이게 분자예요. 이 지점에서의 탄력성 계산할 때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가요. 그럼 한가운데는요. 분모분의 분자 값이 어때요? 분모와 분자 값이 같잖아요. 한가운데는 탄력도가 몇이란 얘기예요? 한가운데는 탄력도가 1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요. 탄력도가 분모가 더 크죠?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올수록 탄력도가 작아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도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탄력도가 커지고요. 가격 수준이 낮아질수록 탄력도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탄력도가 높은 구간이에요. 가격 수준이 높은 구간은. 가격 수준이 낮은 구간은 탄력도가 낮은 구간이에요. 됐어요? 그럼 자,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탄력적 구간이죠. 이 구간은 탄력적 구간이죠. 탄력적 구간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낮추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이게 가장 넓을 때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넓을 때라고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 넓이보다는 이 넓이가 넓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넓이보다는 이 넓이가 넓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림으로 생각할 때는 그림을 그려놓고 가격 수준이 높은 구간이 탄력적 구간이라고요. 탄력 구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을 낮춘다고요.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리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이게 지금 그래프로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렇게. 근데 현실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 하면은 백화점에 바겐세일이에요. 바겐세일. 백화점에 바겐세일 하는 거는 가격을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낮추겠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수요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 상태에. 가격 낮춘다니까 줄을 나래비로 서서 기다리고 있다 들어온다고요. 수량이 크게 변합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사람들이 변한다고요. 그런 재화는 백화점에서 주로 취급하는 품목들은 이런 사치재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탄력적인 재화가 많습니다. 그런 재화에 대해서 바겐세일 하는 겁니다. 아무 재화나 바겐세일 안 해요. 여러분들 쌀집에서 바겐세일 하는 거 봤어요? 쌀가게에서? 그런 거는 어떤 재화예요? 그런 재화는 비탄력적 재화라고요. 비탄력적 재화는 바겐세일 안 한다고요. 탄력적인 재화만 바겐세일 하는 거지. 이런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만 바겐세일해서 가격을 낮춰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림으로 기억할 때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 됐나요? 그게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탄력성과 판매 수입은 94쪽, 95쪽에 설명은 길어요. 94쪽, 95쪽 설명은 긴데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설명하는 거를 글로 표현하기가 이렇게 어렵다고요. 네,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은 충분해요. 그래서 96쪽으로 가셔서 96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있죠. 자,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예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탄력성 크기에 따라 보세요. 사실은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기업의 가격 전략이 달라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춘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높인다. 뭐 이런 전략도 있고 조세 기착도 달라요. 조세 기착. 탄력성에 따라 조세도 달라지고 이 거미집 모형도 달라져요. 그래서 탄력성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대체재 존재 유무 있죠. 자, 그 대체재 존재 유무에다가 왼쪽에다가 한자로 마늘 다자를 써놓으세요. 마늘 다자. 96쪽에 대체재가 많을수록이에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도가 커진다는 탄력도가.
자, 보세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제가 과일 가게 갔어요. 사과를 사려는데 사과 가격이 올라갔어요. 지난주보다. 그러면 사과를 덜 사겠죠. 근데 다른 과일들이 천지로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사과를 대폭 줄이면서 다른 걸로 가버릴 수 있죠. 사과 수량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줄일 수 있죠. 대체재가 지금 많죠. 근데 가격은 올랐는데 다른 재화는 하나도 없어요. 사과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사과라도 사야지. 어떻게? 수량을 못 줄인다고요. 다른 대체재가 많으면 수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도가 커진다고. 수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수량 크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맞나요? 다음에 고려하는 기간은 길수록, 옆에 길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려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결국 이 단어들 보면은 쉬워요. 고려하는 기간은 어떠할수록? 길수록. 앞으로 6개월 동안 변화되는 양, 앞으로 1년 동안 변화되는 양. 예, 이게 길면 길수록 수량 변화는 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옆에다는 큰 대자 써놓으면 돼요.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거예요. 또 재화의 가격 수준 옆에다가는 높을 고자 써놓으면 돼요. 방금 했죠?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탄력도가 커지잖아요, 지금.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탄력도 커지고 있죠?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성격은 그게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사치제일수록. 동그라미 5번은 사치제일수록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6번 옆에도 마늘 다짜 써놓으면 돼요.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이 용도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은 동그라미 1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있죠. 세자가 이렇게 쓰나요? 한자로. 시장 세분화. 세분화 한다는 것도 대체재가 많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세분화할수록. 이 소리는 자, 우리 식품에 대체재가 있어요? 없어요? 식품 말고 뭐 드실래요? 나무를 드실래요? 돌을 드실래요? 식품 말고 뭘 드실래요? 식품을 한 뭉텅이로 뭉퉁거렸을 때, 식품을 한 뭉텅이로 뭉퉁거렸을 때는 식품의 대체재는 없어요. 근데 곡물과 육류 이렇게 하면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육류 먹으면 되고요. 육류 가격이 올라가면은 곡물로 오면 되죠. 쌀, 보리, 밀 이렇게 하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하면은 얘 가격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이 가격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이 가격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시장을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 한자만 잘 생각하면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됐나요? 예,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신규 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요.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에요. 신규 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 신수탄, 준공탄 이렇게 하면 돼요. 신수탄, 준공탄.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새로 신규 주택은 공급하는데 새로 만들어서 내놔야 되죠. 신규 주택은 새로 만들어서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요. 공급 입장에서는. 근데 중고주택은 내놓는데 전화 한 통 하면 되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중고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신속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고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 신수탄, 준공탄 이렇게. 됐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97쪽에 있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요거 보는 거 요거.
요거 구별하시면 돼요. 됐죠? 예,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요거를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됐죠?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한 거예요. 요렇게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도 조금 더 풀어가면서 요거를 좀 점검을 할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시장론, 경기 변동론 이후로 정책론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